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전 국가적인 국가부도 사태까지 말미암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는지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누구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일탈이라 할지라도 경제 시스템은 작동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본시장, 채권시장에 뭐 몰락을 가져왔다. 어떤 시장에 뭐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자꾸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야 비 안 오는데 또 김씨네 가족이 경률이라는 놈 맨날 그 놈이 떠들어서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거다. 걔 묻어버리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 사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레고랜드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이 만기가 도래한 기업 어음에 대해서 ABCP에 대해서 지급보증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위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면서 막대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2,050억 원으로 막을 것이 처음에는 5조라고 이야기했다가 20조까지 뭐로 막을 걸 뭐로 막을 수 있는 막아야만 하는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건데요. 호미로 막을 걸 갱이나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2,050억으로 막아야 되는 이건 빚인 것이거든요. 춘천시가 지고 있는 레고랜드 중도 개발의 빚이 이제 2,050억인데 그럼 50억을 더 투자를 한다는 말은 뭐 때문에 정부에서 50조 원을 더 확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원도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어떤 채권 시장, 채권 발행자 이런 채권 발행자들의 신용도가 대단히 낮아져서 신용 하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50조에 달한다는 거죠. 20조에 달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들었던 의문은 뭐였었냐면 강원도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보고서 저도 이제 이른바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불가능합니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전 국가적인 국가부도 사태까지 말미암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는지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전성인 그 홍익대 교수께서도 어제 딱 칼럼을 통해서 이게 그런 일은 아니다. 적어도 보증채무를 강원도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이건 법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톤다운이 돼서 어떻게 굳이 요약할 수 있냐면 강원도가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회생 절차에 회생을 신청하겠다. 아직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이 기업어음의 기한이익 상실 요건에 해당되어서 부도를 내었다. 이때의 부도 주체는 금융기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이거든요. 근데 김혜 교수님 말씀대로 이 사안이 불러올 파장 그리고 또 레고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실제 지금 강원도의 부지사가 경제 상당히 전문가라면서요. 삼성 미전실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안을 몰랐을까요? 좀 더 매끄럽게 금융위원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가 개발이 됐는데 그 빚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직전 강원지사였던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날 힘들게 만드냐 좀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흥국생명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흥국생명. 그 레고랜드와 흥국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을 텐데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 대략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7천억 정도가 될 텐데 이거 채권 발행을 합니다. 7천억의 채권을 발행하고 만기 30년입니다. 30년짜리 7천억을 빌렸고 연 이자가 4.47%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 옵션이 있는데 5년이 달한 시점에서 5년 시점에서 흥국생명이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30년인데 5년 만에 다 갚아버리고 빚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발행 주체가.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과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흥국생명의 권리거든요. 예. 흥국생명의 권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흥국생명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네. 흥국생명 파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예. 흥국생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 지속될지 여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뭐 파장이 있습니까?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행사하지 않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 항상 끼이는 이재명 네.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기업 입장에선 맞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냐. 예.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아담 스미스인가요?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 뭐 저는 뭐 그거를 전적으로 신봉하진 않습니다만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뛰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은 야 너희들 자꾸 무슨 행동할 때마다 무슨 말할 때마다 국가 민족 할 필요 없어. 그냥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뛰면 그게 곧바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시장이라는 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야. 제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금융시장 종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서 예. 김진태의 또라이 같은 행동, 흥국생명의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는 잘 나갔을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누구누구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일탈이라 할지라도 예. 경제 시스템은 작동해야 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강원도가 흥국생명이 잘못되어졌다 하더라도 온전히 작동되어져야만 하는 게 자본시장이지 않나. 예. 하나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꾸 자본시장, 채권시장에 뭐 몰락을 가져왔다. 어떤 시장에 뭐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와 반대로 뛰거든요. 이자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뭐 예. 제가 이 설명을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순간순간 매번 미국이 뭐 이른바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죠. 채권 가격 내려갈 네. 수밖에 없고 채권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자꾸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야 예. 비 안 오는데 저기 누구네 저쪽 김씨네 가족이 경률이라는 놈 맨날 그놈이 떠들어서 지금 비가 안 예. 오고 있는 거다 걔 알겠습니다. 묻어버리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예.